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SM을 품은 카카오. 과연 이게 또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뭐 속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저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배터리 광폭 투자, 그러니까 자본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신용등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렸네요. 반면에 또 테슬라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려서 정크에서 벗어났다. 뭐 이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정크 본드였는지도 몰랐네요. 예. 자, 이 엔터테인먼트 풀기 위해서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엔터 쪽 안진아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속보가 나와서 배터리 매기면서 네. 했고. 자, SM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락됐습니다. 네. 네. 카카오 품으로 SM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죠. 뭐 26일까지 공개 매수가 일단은 진행 중이고요. 네. 뭐 이번에 공개 매수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제 최대 주주 지분 이제 확보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엔터 쪽이 SM을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하고 하이브의 플랫폼 협업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또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뭐 합의 사항이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진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일단은 뭐 경영권에 있어서 일단 하이브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만큼 이제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카카오와 관련해서 이제 뭐 합의를 좀 도출했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SM이 카카오로 넘어갈 경우 그리고 뭐 하이브가 SM을 가져왔을 경우 뭐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네. 사실 저는 하이브가 SM의 IP를 통해서 가장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엔터 쪽 본업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플랫폼 쪽에 MAU 확대를 통한 이제 확고한 K-팝의 인지도를 이제 플랫폼 내에서 좀 구축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 쪽에서는 사업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공개 매수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뭐 이것도 마저 뭐 공식 입장은 없지만 만약 응하게 된다면 투자적인 그런 이익까지도 좀 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플랫폼 쪽에서 협업 방향성은 아무래도 위버스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버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각 계정마다 이제 그 아티스트 계정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티스트와 이제 팬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피드나 뭐 사진이나 뭐 컨텐츠나 뭐 이런 영상 게시물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네이버 브이라이브 인수한 걸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일단 SM의 엔터 소속되어 있는 엔터 아티스트들의 IP가 위버스에 합류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의 위버스 인프라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SM의 아티스트들도 이제 글로벌 노출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딜을 통해서 일단 엔터 IP 기반으로 뭐 컨텐츠 그리고 게임 뭐 이런 플랫폼 뭐 솔루션 부분까지 또 이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는 게 하이브의 이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SM 쪽의 IP를 위버스 쪽으로 태운다면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에 부합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적당선에서 일단은 멈췄죠. 더 진행했으면 아마 네. 여론의 반향을 조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과하다. 쩔의 전쟁, 돈의 전쟁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고평가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본업 가치 대비 사실 뭐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해당 주식은 좀 이제 주가상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본업 가치의 밸류에서 이제 제 기준에 추정을 해보면 맥스가 9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TP는 항상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 주가. 그래서 목표가라는 실제 게.
거래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근데 5만 원에서 7만 원 선의 이제 밸류가 지금 15만 원 공개 매수도 거의 더블 이상인 네네. 거고 뭐 여기서 15만 원에서 또 대한 공개 매수를 부르려면 18만 원을 그렇죠. 가야 되는데요. 경매 시장 돼버렸잖아요. 지금 하이브의 한 주당 가격이 18만 원이 채 안 되거나 17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 SM이 벌어들이는 거 대비 3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좀 고평가된 만약에 대한 공개 매수를 하고 15만 원 이상은 사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40배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좀 고밸류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잘 멈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제 본업으로 넘어가서 각 그 엔터사들 중에 네. YG 엔터는 이제 그 블랙핑크가 계약 만료가 됩니까?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엄청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SM 카카오 이제 한 차례 지나갔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YG인데 YG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핑크가 8월에 재계약 시점이 있고요. 근데 스케줄을 보시면 사실 블랙핑크 지금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데요. 네. 추가 앵콜 공연까지 해서 월드 투어가 확정된 게 8월 말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으면 8월 말까지 이런 스케줄이 확정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재계약 문제는 솔직히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가장 모멘텀이 좀 큰 게 저는 YG 엔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일본에서 돔 투어를 진행을 했고요. 또 3월에서 5월 아시아 월드 투어, 아시아 투어를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말씀드렸듯이 8월 말까지 월드 투어 계속해서 추가 공연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말에 블랙핑크 지수가 솔로 앨범을 또 발매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상반기 내에는 이제 베이비 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이 또 데뷔 예정에 있어서 그 라인업이 뭐 기존의 블랙핑크 한 그룹에만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인식이 거의 세 팀에서 뭐 네, GD까지 컴백한다라고 가정하면 네 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지금 올라온 뭐 수준, 주가 지금 수준도 굉장히 다른 엔터 3사 대비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실적 이번 4분기에도 굉장히 좋았고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25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 증가한 157억 원인데요. 일부 공연 수익이 좀 이연된 게 있어서 사실상 이게 1분기에 더 이제 잡히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매출 그로스나 이익 그로스는 굉장히 모멘텀이 더 높다. 그래서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 지금 뭐 카카오 SM이랑 이제 하이브는 좀 논외로 하고 나머지 엔터사들 봤을 때 좀 베타가 좀 큰 게 저는 YG라고 보고 있어서 네. 상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엔터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조금 비트할 수 있는 뭐 용어 네. 자체가 그렇지만 베타가 좀 크다. 네. 네, 움직인 게 별로 없고 일본의 돔 투어 아까 훅 지나갔는데 네. 그게 눈에 띄네요. 요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난 10월 그 무비자 입국 허용되자마자 11월부터 지금 레저 쪽 뭐 출입국자 수도 그렇고 리오프닝에 있어서도 가장 투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옛말인 것 같아요. 뭐 보복 수업이나 뭐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없어진 지 오래인 거고, 네 레저사들 이제 지역별로 출입국자 수를 봐도 일본이 가장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염려는 좀 많이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엔터의 탑픽은 YG 엔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하이브 최선호주 말씀드리고 하이브를, 있고 YG 같은 경우는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 SM 경영권에서는 일단 한 발을 빼는 모습이지만 저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실탄을 이제 투자 자금의 유동 자금이 항상 1조 원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이번 SM을 위해서 뭐 자금 확보를 한 게 아니라 항상 유동 자금을 가지고 뭐 M&A라든지 그리고 엔터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드렸던 엔터 IP 기반으로 컨텐츠나 플랫폼 사업을 위한 투자의 재원을 좀 마련하고 뭐 인프라나 뭐 이런
뭐 M&A, 뭐 투자 쪽을 활발히 알아보고 있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일단 하이브 말씀을 드리고 있고 SM 대신에 아마 추가적인 M&A가 뭐 발표가 됐듯이 뭐 아직 어딘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네. 글로벌 레이블로서 이제 도약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이 좀 주가가 하방을 좀 다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타이밍에 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오케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미디어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더글로리2가 공전이 히트는 했는데 네.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영 무겁습니다. 원래 미디어사는 엔터사들은 사실은 이제 활동을 하면 바로 수익이랑 이제 매출 인식이 바로 매칭이 되는 반면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구조상 먼저 선투자가 이제 크게 들어가고 이익을 나중에 좀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 제작 뭐 이런 네, 부분이. 네. 제작비를 투자를 하고 나중에 뭐 2, 3분기에 걸쳐서 회수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어렵고요. 아마도 이제 올해 좀 기대되는 것들은 글로벌 OTT 채널의 오리지널 컨텐츠 판매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5편 중에서 거의 45% 정도가 글로벌향 시리즈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이익 모멘텀이나 주가 탄력도를 봤을 때는 상반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월말에 개봉하는 길복순을 봐야 되겠군요. 네. 아, 네. 자, 애널리스트 코너였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엔터 커버하고 있는 안진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